겠습니다. 자, 122회 전산회계 1급 문제 이론을 풀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니까 총액주의는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 총액입니다. 순액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을 다 기재해야 돼요. 매출원가를. 그 다음에 발생주의는 비용은 발생 현금 지출이 아니라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니까 2번이 틀렸죠. 옳지 않은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그와 관련된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해야 한다. 실현주의는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자본이익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감자 그랬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 감자 차손은 자본조정이에요. 주식 할인발행차금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이니까 주감자는 이거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 이익되는 거, 그것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두 개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거는 평가 이익은 증권에 투자했는데 장기 투자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떨어졌더라도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평가 이익은 미실현손익이라 자본으로 해서 다음 기로 넘깁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만 1전을 준다 그랬죠. 타임 발행 수표, 자기업 수표 이런 거 쭉 있는데요. 선일자 수표는요, 수표의 날짜를 원래 오늘 날짜로 적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후에 쓸 수 있는데, 선일자 수표는 오늘 날짜로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날짜로 쓰는 거예요. 먼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음이에요. 어음과 같아요. 근데 일람출급 어음이라고 있어요. 일람출급 어음은 현금성 자산에 속합니다. 날짜가 열려 있어. 아무 때나 돈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취득원가에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설치장소, 유형자산은 설치비 같은 거, 설치장 준비를 위한 지출, 구입시 운반비용, 취득세 이런 거 다 더해야 되겠죠. 근데 유형자산 설치한 뒤에 발생하는 보관비용, 설치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5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기의 비용 관련 자료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의 비용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것이 사실은 전산회계 2급범인데, 이게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등 눌러가지고 거기 찾아도 돼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재고자산, 감무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3개죠. 소모품비는 판관비죠. 이거 3개 더하니까 300,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 재고자산에 관하여 저가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 평가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항상 회사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법이지만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회사의 재무적 구조가 튼튼해지지, 만약에 비싼 금액으로 표시하면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만 많이 내면 기업의 돈이 유출된단 말이야. 기업이 튼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장부가액교 순실현 가능 가치는 내가 실현될 수 있는 가치, 지금 시중에서 팔아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가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 순실현 가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품은 12만 원과 11만 5천 원 중에 요 낮은 거 요거. 그다음에 제품은 요게 원가가 오히려 낮죠. 시가가 올라갔더라도. 그다음에 저장품은 요 시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낮죠. 시가와 공정가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는 좀 달라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시가에서 판매 비용 그런 거를 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 11만 5천 원, 15만 원, 11만 원. 2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에 따른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의 손실이나 이익으로 인식한다.
1년 이내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말한다. 주식 그 있죠? 국사공주, 국채, 사채, 공채, 주식, 국사를 잘하는 공주님. 그래서 국사공주가 바로 단기매매. 이게 단기로 투자하면 단기매매증권, 이걸 장기로 투자하면 매도가능증권이죠.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까?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부대비용 수수료 포함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처분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수익이나 비용 맞죠?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뭔가? 여기 당좌차올은 부채죠. 부채. 당좌자산은 환금성이 빠른 거예요. 어음댁은 바로 받을 수 있죠. 선급비용 미리 준 거니까, 또 이건 아직 안 받은 거니까 돈 받을 거잖아. 뭐 이거 보험료 같은 거 미리 줬는데 뭐 저 자동차 폐차해 버리면 나 보험 해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자산이에요. 현금하고 빨리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다음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이렇게 이제 틀린 거, 옳은 거,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1번이 맞아요.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냐?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원가예요. 차이가 나는 관련 원가, 뭐 미래 원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가 행태란 총원가 발생의 변함에 따라, 이게 말이 거꾸로 바뀌었어요. 조업도 수준이 변함에 따라, 조업도 수준에 따라 총 원가 발생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할 때 그 변화 형태를 말한다. 이거 조업도 수준이 앞으로 가야 되고 총원가 발생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이건 기회비용이 아니라 이건 매몰 원가예요. 매몰 원가. 과거의 원가. 내가 이번에 기계를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를 팔려고 그래. 근데 이 자전거 사왔던 금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수리해서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수리 안 해서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이렇게 할 때 과거에 사온 거는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야. 그 과거에 사온 원가가 매몰 원가예요. 그래서 1번만 옳은 거예요. 자, 제품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이건 계산기로 두들겨야 돼요. 시험장에 계산기 안 가져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계산기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계산기 쓰셔야 돼요. 자, 여기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영업이익은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이익 나오면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단기총 제조원가가 나와 있고 기초제공금이 나와 있고 기말제공금이 나와 있어. 이거 이따가 원가에게 다시 설명할 건데, 제공금이 현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초는 전기 2월 3만원, 그 다음에 기말은 차기 2월 5만원. 여러분 계산을, 이 숫자 계산 골치 아프고 막 그러신 분은요, T자 그리시면 돼요. 회계는요 다 T자로 다 해결돼요. 총원가 22만원. 총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간접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직접 경비는 몇 개 없어요. 외주광비, 특허권 사용료, 특정 제품의 설계비,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하면은 요게 완성품 원가예요. 제품 원가. 제품 원가. 요게 얼마 나오냐면 25만 원이니까 2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 계정, 꼭 상품 계정 똑같아요. 우리 상품 배웠죠? 전기 2월, 차기 2월,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된 제품 원가. 우리가 이거는 꼭 매입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매입을 했느냐, 이건 만들었느냐. 이거는 만든 원가, 이건 완성품 원가예요. 여러분들 빵을 만들어 파나 본사에서 사다가 파나 똑같죠? 그래서 요거 20만 원이고 기초 제품이 24만 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품이 30만 원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거 매출, 요거 관계없고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매출된 제품의 원가.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44만 원,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44만 원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만 원하고 44만 원, 그러니까 14만 원 나오죠, 매출 원가가. 자, 그러면 이제 손익을 그리면, 손익 계정을 그리면 여기 매출액이 100만 원, 여기 매출 원가가 14만 원, 요거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판관비까지 또 빼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와요.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요거 두 개 빼니까 요거 지금 40만 원 빼니까 60만 원. 4번 답이 6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 때 나중에 푸시라고. 계산기로 그냥 두들겨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기로 다다다 두들겨 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11번이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게 뭐냐면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게 계속 물건이 생산돼요. 그래서 이제 딱 멈췄어. 뭐 물론 제철소 같은 데는 멈추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 멈추면은 그게 제품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반 회사들은 딱 멈춰. 그럼 월말에 딱 멈췄어. 멈췄는데 완성이 안 된 거 있죠. 완성이 안 된 거. 기초제공품 지난달에 보통 원가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기초라고 해도 되고 월초라고 해도 되고 10,000개가 넘어왔는데 완성도가 50%밖에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반죽만 해놓고 아직 빵을 굽지를 않았어. 그게 50%야. 그 다음에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3만 개 있어. 재료는 기말제공품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에 의하여 기말제공품 완성도를 계산하면 재료는 공정적이고 가공비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되고 강호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가공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평균법에 의한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랬고, 재료비는 100%지만 재료비는 100%지만 가공비는 환산을 해줘야 돼요.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 계산이 요거 금액을 거꾸로 구해야 돼요. 거꾸로 구하면 그 기말제공품이 여기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가 10,000개에다가 플러스 완성이 여기 그 착수가 3만 개 빼기 기말 이래서 완성이 3만 개가 나왔거든. 그럼 요거 4만 개니까 여기 기말이 10,000개예요. 기말이 10,000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35,000개. 요거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에 지금 그 10,000개가 기말 제공품인데 여기 지금 완성도가 여기 완성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요건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낸 거예요. 지금 완성도 이런 거는 한 문제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데 거꾸로 구해야 돼. 거꾸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완성품이 3만 개인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5,000개는 어떻게 나왔냐면 35,000개는 3만 개 완성 그 다음에 빼기 기초가 있어요. 빼기 기초. 이건 평균법이니까 기말이다. 기말만 더하면 돼요. 기말이 지금 여기 10,000개가 나왔거든요. 10,000개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를 하면 35,000개 나오냐? 여기 지금 3만 개에다가 5,000개만 플러스하면 되니까 이게 50%야. 50%. 이게 이 문제는 좀 틀리라고 낸 문제 같다. 요거는 주로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 나오는 문제.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자, 요 50%야. 그럼 50%면 이게 5,000개거든.
35,000개. 재료비는 여기 재료비는 원래 100%니까 그냥 기초 10,000개, 기말 10,000개 이렇게 구하지만 가공비를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공비를 가지고. 가공비가 기말이 환산량 35,000개는 어떻게 나왔냐면 완성 수량에다가 기말 10,000개에다가 50%가 완성이 돼야 35,000개가 되니까 여기 35,000개가 어떻게 나왔냐면 완성금이 30,000개야. 그러면 기말 제공금 중에 10,000개 중에 몇 프로가 완성됐냐? 50% 완성돼서 이걸 완성된 걸로 환산하면 5,000개다. 그래서 이걸 완성금 환산량이라고 해요. 35,000개. 이 답은 지금 50%가 맞는데 이 문제 그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여기 문제가 잘못 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다음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요. 주문 생산하는 거거든요. 주문 생산. 그러니까 다품종 우리나라 그 조선업 같은 거. 조선업이 세계 1등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객선 주문받았다, 화물선 주문받았다. 그러면 여객선, 화물선은 다 제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시멘트는 해당이 안 돼요. 시멘트는 똑같으니까 제품이. 석유 정제업도 똑같아요. 주문 제작형 가구, 제분업도 해당 안 돼요. 이거 바로 3번이에요. 자, 주문 제작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가구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구 제조업이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죠. 그렇지만 주문 제작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뭐 조선업, 그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이런 주문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해요. 이 석유 이 정제업은, 원유 정제업은 이 연산품원가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범위 해당 안 되니까 이건 건너뛰고.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 방식. 다단계예요. 그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마다. 다단계 거래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 앞에 있는 내가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을 매출할 때 받은 세금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세무서에 내는 여기 전단계 세액공제입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액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과세 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가 아니죠. 이게 틀렸어요. 3번이. 이건 비례세입니다. 비례세. 부가세는요, 우리나라가 10%예요.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10%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0% 수출하는 기업은. 그 다음에 국제거래 재화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급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출할 때는 부가세 못 받습니다. 외국에 수출할 땐 부가세 못 받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나라 세관에서 수입하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 그때 특징에 일국간물, 소면 이런 거 맨 앞에 부가세 프린트 맨 앞에 있어요. 자, 일국간물, 일반 소비세, 국세, 간접세, 물세, 소비형 부가세,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 그 다음에 이건 면세제도, 이런 것이 부가세 특징이에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면세 종류하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있죠? 이 문제가 좀 잘못 출제가 돼갖고 답이 2개가 나왔어요. 관이가세의 경우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요거는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월 25일 날 신고 납부만 하면 돼요. 근데 아예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세금이 없어요. 아예 안 냅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을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게요, 그럴듯하지만 여기에 문장이 좀 빠졌어요. 문장이. 요 책의 그 해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에서 이게 포기를 하더라도요. 제가 이거 세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을 못 받는데 작년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간이과세를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한 걸 취소하고 다시 그냥 간이과세를 할 수 있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적용 못 받는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할 당시가 4,800만 원 미만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재작년에 내가 포기를 했는데 작년에 공급대가가 4,800에서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00 미만이 간이과세자예요. 1억 400 미만을 우리가 매출을 해서 그 사이에 한 1억 원어치 매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내가 간이과세를 이제 다시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그 신고를 세무서에다 하게 되면 바로 적용받고 싶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받고 싶은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이 4,800만 원이 포기할 당시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적용을 받고 싶은 달인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내서 이것도 정답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 3번도 틀렸어요. 관이과세 포기 신고를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거는 적용받으려는 다음 연도가 아니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내가 3월 달부터 적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용받고 싶은 달부터 되는 거예요.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거. 그러니까 이 간이과세를 왜 포기하냐면요. 간이과세자들은 세금에서 발행을 못해요. 4,800만 원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건을 안 살라 그래요. 간이과세자들한테는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안 사고 일반과세자한테 가려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매출액이 작아도 그냥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800만 원부터 1억 400만 원까지는 세금공제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건 중간에 6월 말일 예정신고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이과세를 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내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그러면 적용받고 싶은 달 1일부터예요. 다음 연도 1월이 아니라 내가 적용받고 싶은 달이 3월이다. 그러면 3월부터 4월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원래 답이 3번으로 나와 있는데 2번도 그 문장이 빠지는 바람에 이거 다 맞게 해줬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과세자는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간이과세는 워낙 세금이 작기 때문에 돌려받지를 못해요. 참고로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간이과세자 이번에 4천만 원을 팔았는데 금년에 4천만 원을 팔았는데 부가세까지 4,400만 원이야. 4,400만 원. 근데 도소매업이야. 그러면 15%를 마진율, 요게 이익률이에요. 요게 정해져 있어요. 요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20%로 합시다. 20%로 하면 요 곱하면 880이죠? 요게 880만 원이에요. 여기에 10%야. 그러니까 88만 원만 내면 돼.
자, 일반 과세자는 4천만 원을 팔면 400만 원이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에 거래 한 건을 거래했는데 4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10%인 400만 원을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부가세를 받고 또 내가 살 때 또 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워낙 영세업자니까 여기에 이익률에 대해서 이익 본 거에 대해서만 10%를 내니까 우리는 일반 과세자는 400을 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요 이익률 880에 요 이익률을 곱해요. 요거 곱해가지고 880에 10%니까 88만 원. 자, 여러분들 400하고 88만 원하고 5분의 1 정도 되죠? 세금을 적게 낸다고. 간이과세자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4번 풀었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유아용 기저귀 면세입니다. 토지도 면세예요. 복권도 면세입니다. 근데 생수는 과세입니다. 생수는 과세예요. 수돗물은 면세지만. 이렇게 해서 이론이 끝났습니다.